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다우는 0.17이고 필라델피아는 0.16이라고 하지만 나스닥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성장주 쪽에 안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O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나오는 이 속도 기준으로만 다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과거에 나왔던 델타 변이랑 비교해서 속도 부분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증거로 알 수가 있는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이러한 변이나 이러한 바이러스들보다 전염력이 강했기 때문에 우세종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델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쭉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쪽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서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자체 내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선진국 쪽에서 이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우선적으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11월 고용지표도 비농업 기준 21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는 예상치 57만 3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부정적인 게 있다면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게 지금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4.2%로 하락을 했고요. 경제 참가 활동률은 61.8%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ISM 11월 서비스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69.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18개월 연속 확장세이며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고용 쪽에서 잠깐 주춤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테이퍼링은 이전보다도 빠르게 우리가 이제 예정을 했던 내년 이제 한 1, 2분기 요때쯤에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이 테이퍼링이 보다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우려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도 이 성장주 쪽에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해서 이 성장주 쪽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간단한 예시로 그 아크이노베이션이라고 성장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 ETF 펀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가 파괴전 혁신 기업,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 IT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돈나무 누나라고 해가지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두 개 빼고 전부 다 약세장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성장주의 이 흐름이 많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한국 개별 종목들 역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쪽을 보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BOFA에서 올해 산타랠리가 휘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올라가는 흐름이 휘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의 의견으로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12월 달에 헝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했잖아요. 결국에 헝다 쪽이 터졌네요. 지금 디폴트 위기가 왔고요. 확실하게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헝다 하나에서 끝날 시장이 아니잖아요. 중국 아오위안 부동산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달러채 7,685억 원에 상환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대부분이 힘든 상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헝다에서 끝날 이슈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악영향을 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을 하면서 증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것도 있죠. 이 조선업 쪽에서 2023년까지 이 수주 물량이 꽉 찼다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 물량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인데, 조선 쪽 최근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쪽에 연 20만 톤의 탄소 포집 설비를 건설한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이 화학 쪽에서도 탄소 중립 요런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 쪽에서 탄소 중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많이 못 따라와주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따라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한알령이 풀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가 이전에 좀 빠졌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다시 열릴 콘서트나 메타버스 쪽과 엮여갖고 매출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중국까지 프리미엄을 끼기 시작을 하면은 또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동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많이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거 반영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엔터 쪽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더라도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좋아요 옆에 알림 설정 있잖아요. 그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오늘 아침 이거 시초에 1.74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요 봉의 시가는 먹어치워야 된다. 그리고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나올까 했는데 아직 약간 힘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나온 뉴스 보면서 지금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신한울 재개검토 시사 원전 업계 들썩거리고 있다. 양 후보 의견들 보면은 국민 의견 우선시해야 될 사안이며 원자력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아, 원전 부근에 대한 이슈는 향후 3월에 있을 대선까지 선거일이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뭐 신한울 3, 4호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산중공업은 이전에 이 원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 먼저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 봤던 뉴스를 봤을 때 그 미리 만들어놨던 부품들이 막 녹에 쓸고 그랬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다? 그때 만들어놨던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회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재무제표 안 좋아하고 유상증자 최근 했던 것까지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두산 건설에서 오는 이러한 큰 악재도 있었지만 이 짓기로 했던 원전이 올스탑 되면서 이 두산 중공업에 줬던 부담들도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예전에 만들어놨던 부품들을 어느 정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딱 보였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잘만 하면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거든 간에 지금은 부정보단 긍정으로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후속 뉴스 나오는 것들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을 저만 하는지 수급도 한번 보자면, 이게 오늘은 뭐 나온 게 아직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긴 그렇긴 한데, 최근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을 때 유상증자를 하네, 할인율을 너무 세게 줬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니까 일시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기간을 되게 짧게 짧게 급하게 생각할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월 달에 이제 배당 락이고 3월 달에 신주 상장일이기 때문에 1월에 큰 변동 한 번, 그리고 2월 달에 잠잠하다가 3월 달에 큰 변동 한 번 있을 거라고. 3월 달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떨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 이전이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랑 엮여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진 맙시다. 현재 차트를 또 한번 보자면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 10개월선 야 이쁘게 잘 타주고 가고 있어요.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21,700원 부근까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1,700원 부근 대략 일봉상으로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일봉으로 보면 한 22,000원인데 21,700원이라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위에 저항이 있으면 위에 맞닥뜨렸을 때 눌릴 가능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디테일하게 한번 오늘 또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요 부근 위에서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게 얼마냐? 시가 23,300원이다. 23,300원 위에서 이 자리를 잡아줘야지 이 먹어치우고 나서 쭉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큰 저항이라면 저항이니까 지금 막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요 시초 여기를 먹어치우고 자리를 잡아줄지 요거를 가장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서 또 못 끝나잖아요. 요 부근 아래까지 이렇게 떨어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모습은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1순위를 요걸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도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지지받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요 봉 시초가랑 종가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위에 있을 땐 요거 두 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 21,800원 그리고 길게 보면은 한 22,500원, 600원까지 생각을 해보는 전략으로 쭉 가시고요. 만약 그 부분까지 뚫게 된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추세를 회복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2월달 전까지 올라가는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요. 3월달에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싼 가격에서 팔고 싶다. 혹은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것도 현 부근에서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줘야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에만 본다면 나쁠 거 없이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숨 돌리시면서 이 두산중공업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